이동에 대한 혁명과 앞으로의 미래.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로 우버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던 주식이고 상장 전 시장 가치로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일단 회사가 고유명사로 불리기 시작하면 해당 영역에서 게임은 끝난 거죠. 우버는 승차 공유의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고유명사 중에 가장 흔하게 불리는 단어가 되었음에도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적자와 개선되지 않는 수익성으로 투자자에게는 반복된 실망감을 주었고 사업 모델 자체의 수익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죠. 과연 우버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걸까요?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시즈 캔디를 일론 머스크가 경영을 하나 지금 CEO가 경영을 하나 큰 차이가 없이 이 사탕 회사는 똑같은 맛을 낼 거고 똑같은 마진에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럼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떠한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인력을 갈아 넣는 비즈니스입니다. 공유 경제에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비즈니스 자체가 운영이 안 되죠. 서로의 이동과 이동 사이를 연결을 통해 수수료를 먹는 구조인데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를 다 떼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장사였던 겁니다. 만약 제가 우버를 불러 100불을 지급하면 80불은 운전기사에게 갑니다. 20불에서 회사는 보험을 가입하고 회사 운영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을 제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하지만 우버의 파급 효과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버의 사업 모델은 빅테크 버금갈 정도로 혁신이 넘어 혁명적이었습니다. 1,000억 달러의 가치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었죠. 수익성은 추후의 문제고 사람의 생활 자체를 바꿔놨으니까요.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택시는 아예 갈 수 없는 지역에 우버가 있어 도심과의 교통이 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의 생활권이 생겨버린 거죠. 그만큼 편리했고 효율적이었으며 혁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고 과거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혁신했던 터라 기존 사업을 뒤흔드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비즈니스였죠. 저항이 심했고 반대도 심했습니다. 일자리가 걸려있는 사람들도 많은 터라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었죠.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자리도 못 잡아보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적자는 쌓여갔고 사람들의 기대도 낮아졌습니다. 미국 상장가를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가격은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렸죠.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코로나 피해주 중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버를 단순히 이 정도만 알고 가기에는 이동에 대한 혁신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버는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변화하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는 이분 CEO 다라 코스로샤이가 있습니다. 2005년 8월 코스로샤이는 익스피디아의 CEO가 되었습니다. 2016년 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CEO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익스피디아의 총 예약 금액은 2005년
150억 달러에서 2016년 720억 달러로 4.7배 뛰었습니다. 코스로샤이는 익스피디아를 60개 이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많은 기업을 인수하여 여행의 생태계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우버의 CEO가 된 그는 우버의 이동성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버가 승차 공유의 개념에서 자유주행이나 모빌리티를 혁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코스로샤이는 이동과 이동 사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순히 승차 공유의 개념을 넘어 이동하는 모든 것을 플랫폼에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는 우버의 이동성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이라는 커다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죠. 지금은 배달 부문이 너무 커져서 승차 공유와 매출액이 비슷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을 거고요. 코스로샤이의 플랫폼 확장 의지는 얼마 전 발표한 뉴욕 택시를 우버 플랫폼에 통합한다는 발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택시 라이센스는 우버의 차량 공유 비즈니스와 상극의 관계입니다. 택시 라이센스는 엄청난 진입 장벽이었고 이러한 진입 장벽을 허물고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면서 시작된 게 우버니까요. 서로 원수 관계죠. 그런데 원수와 손을 잡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우버는 단순히 차량 공유만 의미하지 않고 이동의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플랫폼 확장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동에 대한 플랫폼은 다라코스트라이가 과거 익스피디아에서 경험해왔던 스토리입니다. 코스로샤이는 과거의 이익률에 집착을 했지만 익스피디아를 경영하면서 경영에 대해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스케일, 즉 사업 규모를 키워가면서 사업 구조의 생태계를 만들고 이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인 조합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익스피디아 시절 단순 여행 사업에 불과하던 익스피디아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호텔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여 익스피디아를 종합여행 플랫폼으로 발전시켰었죠. 이 과정에서 마진율은 일부 포기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파이를 키워가면서 규모의 경제로서 시장을 잠식해 나갔죠. 이러한 경험에서 코스로샤이는 단순히 제품의 경쟁력을 통한 자본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지금 우버는 이동에 대한 통합적인 재정의를 내린 상황이고 이동에 대한 승차 공유, 배달, 음식료, 호텔 예약, 여행, 택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는 슈퍼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 세계 이동을 위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시점이 딱 좋은 게 지금까지 이동에 대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던 우버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외부적인 요소가 없어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게 된 거죠. 1분기 실적도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3분기부터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이익으로 전환하여 이익 부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우버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CEO 코스로샤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레터에서 코스로샤이는 성장 중심의 전략이 사라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레터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조정된 에비타 목표를 없애고 대신 잉여 현금 흐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회사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거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서비스 중 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손해를 보는 만큼 다른 누군가는 이익을 보겠죠. 우버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효용을 느꼈던 많은 소비자들 누군가는 이익을 얻었고 금전적으로 손해는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이걸 변화해 보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버가 이익이 남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사업의 근간인 운전자의 지급 구조를 변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발이 강력할 것이고 우버가 사업을 하는 분야에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법입니다. 과거 운전자 부족과 음식 배달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짜 쿠폰을 지급하거나 운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출에 많은 비용을 할애했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 증가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현재는 줄일 수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버가 전 세계 택시 사업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공급망 확대의 방안입니다. 결국 이동에 대한 앱 고도화를 통해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운전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고 운전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비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그리고 동일 시간 내에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버 앱을 더욱 고도화하는 방법과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까이 있는 운전자가 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경쟁사 대비 콜 확률이 높고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운전자들은 우버의 콜을 선호할 것이고 운전자의 콜 횟수만큼 우버가 받는 수수료도 증가하겠죠. 또한 각종 민원 서비스 해결이나 이제 문제 발생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고객 상담 직원이나 그리고 법률 서비스에 대처하는 직원들을 축소해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축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간 교차 판매의 기회도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버는 이용자의 결제 내역에서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렌탈, 여행 예약과 같은 새로운 사용 사례를 추가하거나 택시와 같은 공급 영역을 추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객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해당 고객을 더 많이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교차 판매를 통해 공급자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제휴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고 제휴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의 확대인데요. 우버는 우버이츠 관련 광고 사업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비자 취향의 식당을 우선적으로 추천함으로써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승차 공유 시장이 과거의 규모로 돌아옴에 따라 차량 광고도 다시 활성화되었죠. 앞으로 앱의 이용자가 증감에 따라 더 많은 광고 노출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때 광고 산업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우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마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도 전형적인 인건비를 갈아 넣어서 만든 비즈니스입니다. 유통과 물류는 기본적으로 사람 손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머스를 하기엔 미국은 한국 대비 주거 밀집도가 느슨하여 상당히 불리하고 유통 인프라 구축에도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존은 커머스에서는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아마존은 어떻게 위대한 기업이 되었을까요? 네, 다들 아시는 AWS였죠. 온라인 커머스를 위해 구축해놨던 클라우드 공간을 평시에는 다른 회사에 대여하며 웹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했던 것이 현금 제조기가 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AWS가 온라인 커머스와 별도의 클라우드 사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보지 못해 생긴 오해입니다. 쇼핑몰은 인프라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자의 수가 불규칙하기 때문이죠. 연말 할인 행사를 하거나 새로운 제품이 갑자기 유행을 할 때는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고 기존 인프라만으로는 접속 속도가 느려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웹사이트가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 비용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었죠. 온라인 커머스는 자신의 시장에서 시장이 크게 만들어 사람이 모여서 쇼핑을 해야 되고 이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아마존이 AWS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존이 하는 유통과 물류도 결국 사람의 이동에 대한 문제고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쪽에는 파생되는 산업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버도 아마존과 같이 이동을 다루고 있는 데다 자신의 플랫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영역이 무한한 거죠. 앞으로 여행, 쇼핑, 호텔, 사람이 이동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룬다고 하니 이 플랫폼의 파급 효과는 강력할 것입니다. 또한 아마존은 AWS의 캐시카우뿐만 아니라 유통업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통업에 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현금 부자입니다. 유통이 갑에 있으면 받을 돈은 바로 받고 줄 돈은 한참 뒤에 주니 매출만 증가하고 시장 장악력만 있다면 영업 현금 흐름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돈으로 각종 투자를 하며 생태계를 넓혀갈 수 있었던 거죠. 우버의 숙제는 아마존과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겠죠. 모든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넘어 수익성으로 가고 있고 우버원을 통해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앱 고도화를 통해 생태계를 통합할 수 있다면 지금 상황에 대한 변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연간 실행되는 총 예약 수가 1,050억 달러, 하루 1,900만 회 이상의 여행, 우버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72개국, 만 개 이상의 도시, 기사와 배달원에게 지급되는 누적 1,800억 달러.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이동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활은 여러 요소의 결합으로 결국 효율적이고 편리한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죠. 우버는 지금 역사의 한 방향을 걷고 있습니다. 일부 산업 분야는 우버로 인해 붕괴되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많은 산업들이 우버로 인해 더 편리한,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익이 없는 비즈니스였지만 이제 수익성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버의 1분기 실적을 보며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